자, 테스트 한 거 다 맞춰봅시다. 1번에 1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4번에 3번. 5번에 1번. 6번에 4번. 7번에 2번. 8번에 5번. 9번에 2번. 10번에 4번. 11번에 5번. 12번에 2번. 13번에 1번. 14번에 C랑 E. 15번에 2번. 16번에 5번. 17번에 4번. 18번에 5번. 19번에 1번. 20번에 5번. 학교 시험이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혹시 다 맞은 사람 있습니까? 한 개. 15번의 답은 2번. 두 개. 오케이. 자, 그럼 질문 받을게. 몇 번? 20번. 20번 질문 받았습니다. 그 밑글을 바탕으로 자음과 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답이 5번인 게 중세국어의 시옷은 다른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나는 기본자로, 고노무세인이 다른 기관의 모양을 본뜬 기본자라고 했지. 같은 위치에서 발음하는 지역자보다 소리가 더 약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회액을 더 할수록 글자의 소리가 더 세게 되니까. 맞지? 그럼 2번은 왜 안 있는 거예요? 중세국어의 기억과 이음, 표에서 보면 기억과 이음은 모두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로, 기억 고노무세인이니까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는 맞아. 현대국어와 같이 좋은 위치가 같은 어금니 소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음은 어금니 소리가 아니잖아. 그 다음 또 질문하세요. 번호 17번. 중국애라고 되어 있지. 중국애가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러고 했지? 중국과 비교부사표 조사라고 기억나지? 했던 거? 그러면 1번에 보면 레몬과 귤은이라고 레몬 앤드 귤이지. 그치? 그 다음에 2번은 친구들 과니까 위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3번은 형님 과니까 위드. 4번은 학생과 옷차림이 다르다니까 여기서 비교한 거지. 학생과 옷차림이. 그래서 답이 4번이지. 5번도 여성과 작년에 결혼했다고 했으니까 위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 또 질문 13번. 자, 13번에 보면 나락과 같은 환경의 용례가 사용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이 나락의라고 해석을 하니까 시옷이 관행격 조사지. 근데 거기 보기에 보면 관행격 조사가 음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게 되게 중요하네 이거. 이제 애나 의나 시옷을 사용했는데, 애나 의는 앞에 오는 명사가 사람이나 동물일 때, 즉 유정 명사일 때, 앞말의 몸이 양성일 때는 애, 음성일 때는 의를 사용했다. 시옷은 앞에 오는 명사가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이거나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데 사용했다.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비슷한 환경에서 사용된 걸 고르라는 거지. 그럼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정물이지. 그치? 그럼 1, 2, 3, 4, 5번 중에서 무정물이라고 했으니까 1번이지, 하늘. 답이 기억이지. 그 다음에 또 15번에 보기를 참고해 밑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의 밑글의 말은 현대국어로 오면서 말을 길게 발음하는 것으로,
이거 지금 그 상성인데 상성 같은 경우는 나중에 현대국어에서 자음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 다음에 2번 윗글의 못과 뜻을 발음할 때 소리의 세기는 같았을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우선 못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입성이면서 상성이지. 그 다음에 뜻은 입성이면서 평성이지. 그치? 근데 이걸 가지고 소리의 세기가 셌냐 약했느냐를 비교가 불가능하지. 그거 자체로. 그래서 답이 2번이야. 14번에 A, B, C, D, E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9번 위에 지문이 나와 있지. 9번 위에 나와 있는데 우선 A를 보면 말씀이 같은 경우는 원래 말씀이지. 말씀이.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백성인데 거기 뒤에 그냥 이가 붙은 거고 C 같은 경우는 이건 원래 해석 어떻게 하지? 할 바가 있어도라고 해석하지. 바에다가 옆에 짝대기 하나를 그은 거지. 그 다음에 D는 놈이지. 놈인데 그냥 이어 적기 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E는 나 플러스 옆에 주격조사 이 짝대기 하나 붙은 거지. 근데 여기서 고르라고 하는 게 옆에 짝대기 하나 붙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C랑 E지. 그 다음에 또 질문 5번 나의 창작 동기랑 다른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제방대가는 누이가 죽은 거지.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누군가의 죽음과 관련 없는 걸 고르라는 거야. 이번에 보면 김광윤의 능수저 보면 아기가 없다라고 했지. 자식이 죽은 거야. 3번은 뭐냐면 김현승이 아들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의 죽음을 신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나의 눈물을 지어줬단 말은 처음에 아들을 줬을 때 난 웃을 수 있지만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울게 됐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4번의 귀척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서역 산말리, 파축 산말리 님이 죽은 거지. 5번도 형님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으니까 동생이 죽은 거지. 1번에 보면 구구정 소나무에 내 나라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나라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이렇게 골라주는데 4번? 자, 4번 봅시다. 4번에 보면 가와 유사한 정수라고 되어 있는데 눈 맞아 피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다라고 하겠느냐. 눈 세모하고 대에다 동그라미 합시다. 대라고 하는 건 대나무지. 대나무는 지주와 절개가 있는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거지. 그렇게 쉽게 굽힐 절개라는 눈 속에 풀겠느냐. 아마도 세양 구조는 너뿐인가 아니라 그래서 너는 대나무를 가리키는 거고 그러면 충신과 관련된 걸 골라야 되는데 그 4번에 1번 이화의 월백하고 내가 이거 잘 나온다고 기억해 두라고 했지.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수가 3경일 때 사람이 가장 좀 뭔가 감수성이 예민해질 때라고 했지. 그런데 밤에 너무 센티멘탈해가지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이게 주제라고 했어. 봄밤의 애상감이야. 4번에 1번의 주제가. 2번은 뭐야?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온다고 했으니까 늙고 싶지 않은데 빨리 늙게 되는 상황인 거고 3번 이 몸이 죽어서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대 넋이라도 있고 없고 지난 시간 했던 작품이지. 님이라고 하는 거는 고려 왕조지. 향은 일편단심에 가실 줄이 있겠느냐. 답이 3번이지. 그 다음 두류산 양자수도 지리산 관련돼서 지난 시간 했던 작품이고 5번 깃돌이 불쌍하다 저 깃돌이 이건 뭐야?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됐습니까? 그 다음 또 질문 8번 보기를 참고해 다른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띠집 보리가 끝나므로 화자가 자연 속에 응가하면서 소박한 삶을 추구했다. 맞지?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자연 속에 있으니까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화자를 비웃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맞고 불화할 줄이 있겠느냐. 불화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벼슬살이에 미련이 없다는 거고 만승이 이만하겠느냐. 만승이라고 하는 만대 수레라는 거니까 부귀공명이거든. 그러니까 속세의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자부심 받고 이길 곳이 없다. 이길 곳이 없다라는 건 자연이 더 좋다라는 거거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당대 정치 현실이 혼탁하다는 인식이 반영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정치 현실이 혼탁하다라는 것과 상관없이
자연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그 다음 매주 테스트 할 거야. 매주 계속 연습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작품을 좀 나가야 되니까 오감도 최대한 고전 씨가 책 펴봅시다. 어디를 그냥 170페이지 펴봅시다. 170페이지.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 진도 나갈 거냐면 오늘 목표는 191페이지까지 나갈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시험에서 이게 다 나오거든. 안 가르쳐주고 이게 나와.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은 작품을 단시간에 해야 되니까 내가 좀 말을 빠르게 하는데 혹시 너무 말이 빠르면 나중에 강의 다시 또 이제 녹화한 거 들어도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뒤에 있는 가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빨리 봅시다. 170페이지부터 봅시다. 170페이지. 매미가 맵다고 읽고 쓰르나미 쓰다고 온다. 짜증나면 짜장면 먹어. 이거 들어봤지? 언어 유닛이 말장난하는 거야. 산나물을 맵다고 하느냐? 박주라고 하는 것은 맛이 좋지 못한 술이야. 술을 쓰다라고 하느냐? 우리는 초야에 묻혀 있으니 맵고 쓴 줄 모르겠다. 우리는 세속의 혼란과 고통을 잘 모르겠다. 나는 자연에 있어서 만족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안분지족이 전체적인 주제가 되겠지. 그 다음 작품입니다. 산속에 눈이 오니 돌길에 묻혀있다. 산에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길이 다 덮여있는 거야. 실이라고 하는 건 살인문이야. 살인문 열지 마. 날 찾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밤중에 일편명월. 일편명월이란 말은 한 조각의 밝은 달만이 내 친구인가 한다. 그래서 자연과 하나 되는 모습, 무라일체지.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태도. 됐습니까? 거기 나와 있어 밑에 주제. 자,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172페이지. 자, 오늘의 핵심은 연시조입니다. 연시조. 연시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수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 이어져 있는 게 연시조인데, 거기 보면 처음에 시조가 발생했던 게 고려시대 때고 조선 전기로 가면서 시조가 발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 때 이후로부터 연시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지. 그 다음에 조선 말로 가면서 사설시조가 등장하게 되고 사설시조가 더 발달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174페이지. 174페이지. 윤선도의 만인입니다. 자, 윤선도의 만인은 총 6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험이 나올 때는 이게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부분 따서 나오지, 그치? 그래서 니네 보면 3수 많이 봤지? 1수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부분을 따.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한 작품이야. 그래서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1수부터 보겠습니다.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느라고 하니 자연 속에서 띠집이라고 하는 것은 초가집이야. 짓는다라고 하니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비웃는다. 그 모르는 남들 세모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다. 어리석고 탁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물정이 어두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야. 그것이 내 분수인가 한다. 그래서 나는 내 분수에 맞게 자연 속에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옆에 사자성어로 뭐라고 돼 있어? 안분지족이라고 돼 있지, 그치? 자, 그 다음 이수로 갑니다. 보리밥 풋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박한 삶을 보여주는 거야. 화려하게 막 밥상을 차려 먹는 게 아니라 뭐 가난해도 만족하는 삶이야. 알맞춰 먹은 후에 바위급 물가에 실컷 논이 놀아. 그 남은 연함은 일이야. 연함은 일 세모 세속적 가치, 부귀공명을 내가 부러워할 줄 있겠느냐. 부러워하지 않겠다. 그래서 얘 주제 옆에 나와 있지. 뭐라고 돼 있어? 안 빈납도 가난해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 자, 그 다음 3수입니다. 잔을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내가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러하겠느냐. 그러면 님보다는 산이 더 좋다는 거야.
산은 말하지도 않고 웃지도 않아도 나는 산이 좋다. 그 다음 갑니다. 누가 상공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겠느냐. 상공세모, 만승세모. 상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높은 벼슬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전 작품에서 상공에 나오면 거의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 만승도 마찬가지로 세모, 만대의 수레라고 해서 부귀공명이야 이만하겠느냐. 이제 생각해보니까 소부 허유가 영리했다, 야같다. 왜? 세속적 부귀공명을 버리고 자연 속에 살았던 삶이니까. 아마도 임천하는 숲속의 샘에서 살아가는 한가로운 지를 비길 곳이 없어라.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그 다음 갑니다. 내 천성이 게을러서 하늘에 아셔서 그렇지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겨. 세속의 일에는 아무것도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없다. 다만 다툴 리 없는 강산 자연을 지키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자연을 살고 있다. 그 다음 육수. 강산이 좋다는데 내 분수를 얻었겠느냐. 임금의 은혜를 이제 더 알겠다. 임금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아무리 임금의 은혜를 갚으려고 해도 할 일이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임금의 내용을 집어넣지. 이게 만흥입니다. 윤석열 만흥. 자, 넘깁시다. 일단 윤석열 어부사시상. 자, 얘는 이게 어부사시사잖아. 이 사시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그래서 총 몇 수로 이루어져 있냐면 40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봄이니까 춘, 여름 하, 가을 추, 겨울 동이라고 해서 춘 1, 춘 2, 춘 3, 춘 4부터 시작해서 춘 10까지 돼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하 1, 하 2, 하 3부터 시작해서 하 10까지 돼 있고 추 1, 추 2, 추 3부터 시작해서 추 10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동도 마찬가지로 동 2, 동 3, 동 4 이렇게 해서 동 10까지 돼 있어. 근데 이게 시험에 전체 다 나오는 건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교과서마다 달라. 어떤 교과서에서는 얘랑 얘랑 얘 이렇게 나온 데도 있고 어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도 나오고 이거를 다 니네 해석을 다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이게 이렇다라는 걸 알고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인 걸 알면 풀 수 있어. 자, 그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 춘하 추동이라서 1번 라인에 있는 애들끼리 다 뭐가 같냐면 여음구가 동일해. 2번 라인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로 여음구가 동일해. 이게 어부사시사니까 이게 배가 그 출항할 때부터 정박할 때까지의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항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박할 때까지의 과정이 이 여음구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한번 봐봐. 여기 지금 오감도 있는 작품에서는 같은 번호가 있는 게 지금 춘사 8, 세 번째 거 봐봐. 춘사 8. 춘사 8이랑 오른쪽 177페이지에 동사 8 봐봐. 둘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여음구가 배매어라 보여? 배매어라 보이지? 그래서 이게 시험범위 들어가는 학교에서는 사실 이런 게 서술형으로 나오긴 했어. 들어가요. 그래서 시험. 자, 그러면 제일 먼저가 1번이지. 하사 1 봐봐. 하사 1. 하사 1은 뭐부터 시작해? 배 띄어라. 배가 출항하려면 배가 떠야 되겠지? 이거부터 시작해서 10까지 가는 겁니다. 됐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자. 문제를 풀려면 알아야 되니까. 춘사 5를 보면 이게 춘사니까 봄이겠지. 봄. 고운 볕이 쬐었는데 물결이 기름같이 곱다. 이어라 노저어라라는 뜻이야. 그물을 쥐어두랴. 낚시를 놓으릴까. 그물을 던질까. 낚시를 던질까. 그 다음에 지국총 어서하라는 말은 지국총이 찌그덕이라 해서 노저는 소리야.
어사와는 어기야차, 어구의 소리. 타경가에 흥이 나니 고기도 있겠다. 고기 잡는 것도 있겠다. 라고 하면서 봄에 고기잡이 하면서 느끼는 흥취가 춘사 5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 갑니다. 춘사 7. 방초 향기로운 꽃다운 풀을 밟아서 난초 영지도 뜯어보자. 배세어라 배세어라. 일합현주 한 척의 작은 배에 실은 것이 무엇이냐. 갈 때는 안개뿐이 올 때는 달이다. 실은 게 없다라는 거지. 안개와 달만 실었다. 그런데 특별히 고기를 잡겠다는 어떤 욕심이 없습니다. 자연을 즐기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춘사 8 갑니다. 취하여 누웠다가 여울 아래 내려가려다가 나콩 붉은 꽃잎이 흘러오니 야 이거 완전히 동원이다. 무릉동원이구나. 인쇄 홍진 세모 고전 작품에서 홍진 나오면 붉은 먼지라고 해서 부정적인 거야. 인간 세상의 붉은 먼지가 얼마나 가렸느냐.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자, 그다음 하사 1입니다. 구준 비는 멎어가고 시냇물이 맑아온다. 배 뛰어라 배 뛰어라. 낚싯대를 둘러매니 깊은 흥을 못 참겠다. 연간 첩장은 네가 그려냈느냐. 연간 첩장이라고 하는 것은 연강, 안개 낀 강, 첩첩이 쌓인 산봉우리 누가 그려냈느냐라고 하면서 자연의 풍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오른쪽 177페이지 갑니다. 추사야 부니까 가을이지. 서리가 나옵니다. 옷 위에 서리가 오되 추운 줄을 모르겠다. 단 내려라 단 내려라. 조선이라고 하는 건 낚싯배야. 낚싯배가 좁다 하나 부세와 어떠하냐. 부세라고 하는 거 세모합시다. 덧없는 세상은 어떠한가. 내일도 이렇게 살고 모레도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 동사 4입니다. 겨울입니다. 별표 잘 나옵니다. 동사 4. 간밤에 눈 갠 후에 경치가 달라졌다. 앞에는 만경유리. 만경유리라고 하는 것은 유리처럼 맑고 넓은 바다. 그 다음에 척척 옥산, 겹겹이 쌓인 옥으로 된 산. 유리 같다, 옥과 같다라는 건 눈이 덮여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문학에서 A는 B다. 이거 무슨 법이야? 은유법이지. 여기서 은유법과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문장 구조가 같으니까 대꾸법이야. 그다음 찌그덩 어사와. 야 여기가 선계인가 신선의 세계인가 불교의 세계인가. 어쨌든 인간 세상은 아닌 것 같다. 인간에다 세모합시다. 자, 그 다음 동사 8도 잘 나옵니다. 물가에 외로운 소나무 혼자 어찌 씩씩하냐. 빼매어라 빼매어라. 험한 구름을 한탄하지 말아라. 세상을 가려준다. 험한 구름 동그라미 긍정적인 거야. 왜? 세상을 가려주니까. 파랑성 동그라미 긍정적이야. 왜? 진원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막아주니까. 그래서 속세와 단절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어부사시사입니다. 됐습니까? 자 넘겨봅시다. 179페이지로 갑니다. 179페이지. 자 도산 12곡입니다. 많이 나오는 거 알지? 시험에서. 자 얘는 굉장히 간단한데 오른쪽에 1번의 주제를 봐봐. 주제가 크게 두 개밖에 없어. 1곡에서 6곡까지는 자연이야. 동그라미. 그리고 7곡에서 12곡까지는 학문이야. 학문 동그라미 합시다. 그럼 지금 17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다 자연과 관련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1곡부터 한번 봅시다. 이렇게 산들 어떠하면 저렇게 산들 어떠하겠느냐. 초야 우생 나오지. 자연에 묻혀 지내는 어리석은 선비가 이렇게 산다는데 어떠하겠느냐. 하물며 천석고왕이다. 동그라미 별표. 천석고왕이라는 말과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나오는 연화무질 같은 뜻인데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걸린 병. 그게 천석고왕 연화무질이야. 이게 나오면 자연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쳐 뭐 하겠느냐. 자, 그 다음에 이 곡입니다. 연화로 집을 삼고 풍어를 벗을 삼아. 버들이라고 하는 거 버드프렌드 친구로 삼아. 연화는 안개와 노을이야. 안개와 노을로 집을 삼고 풍월 바람과 달로 벗을 삼아. 태평성대 병으로 늙어간다. 병 동그라미 해봐. 이 병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 천석고왕이랑 연화무질이라고 했지? 그 병을 얘기하는 거야. 병으로 늙어가네.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난 욕심이 없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 3곡 갑니다. 자, 순풍이 죽었다는 듯 진실로 거짓말이고 인성이 어질다는 듯 진실로 옳은 것이다.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냐면 이왕이 성선설을 주장했거든. 성선설이랑 성악설 배웠었어? 배운 적 없어?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성선설 악하다. 선악설. 그래서 순박한 풍속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인간의 성품이 어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천하의 수많은 똑똑한 사람을 모두 속에서 내가 말하겠느냐. 사실 삼국 같은 경우는 자연과는 그렇게 별로 연관성이 없지. 그래서 따로 작품만 떼서 나올 때는 얘는 잘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곡 갑니다. 유란이 제곡하니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난초가 제곡 골짜기에 피어있으니 자연이란 것이 듣기가 좋구나. 백운이 제산하니 흰 구름이 산에 있으니 자연이 보기가 좋구나. 이 중에 미인 동그라미 해봐. 사미인곡이라는 제목 들어본 적 있지? 송미인곡이라고 하는 제목 들어본 적 있지? 여기서 미인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그렇지. 선조 임금을 가리키는 거야. 그 당시 예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존경할 만한 대상을 가리킬 때 미인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 중에 피미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임금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임금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걸 꼭 끼워넣어. 더 잊지 못한다. 미인. 그 다음 5곡 갑니다. 산전에 유대하고 산 앞에 대가 있고 대 아래 유수 물이 흐르는구나. 때가는 갈매기인데 오며 가며 하는구나. 어찌하여 교교백구라고 하는 것은 흰고 깨끗한 말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선비를 가리킵니다. 왜 선비는 멀리 마음을 두느냐. 멀리 마음 세고 속세에 대한 마음을 두느냐. 속세에 대해 미련을 가지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넘겨서 그 다음 6곡 갑니다. 6곡까지가 자연이라고 했지. 춘풍에 화만상아. 춘풍 눈바람이지. 화만상 꽃이 산에 가득하고 추야 가을밤에 월남대 월 달이 높은 데 가득 찼구나. 사시방이라고 했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람과 한 가지다. 쌤쌤이다. 똑같다. 하물며 어약연비 운영청광. 어약연비는 물고기가 뛰고 솔개가 날아다닌 것. 그 다음에 운영청광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 햇빛을 가려 그림자를 만드는 것. 즉 자연의 오면 좋아야 어느 것이 끝이 있겠느냐. 자연의 좋아는 끝이 없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 다음 7곡 갑니다. 천운대 돌아들어 완락새가 소세한데 여기서부터는 학문과 관련된다고 했지. 만권색이 동그라미 별표 학문이지. 만권의 책과 함께 보내는 삶으로 낙사, 즐거운 일, 무궁, 끝이 없구나. 이 중에 왕래 풍류를 일러 뭐 하겠느냐. 왕래 풍류라고 하는 것은 산책으로 즐기는 여유로운 풍류로 일러 뭐 하겠느냐. 즉 나는 학문 수양하는 것에 만족하며 산다. 그 다음 갑니다. 이거 많이 나오죠. 11곡 별표. 이게 잘 나온다. 청산은 어찌하여 늘 푸르며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않느냐. 그래 청산과 유수는 변함없는 자연이지. 우리도 그치지 마라. 뭘 그치지 않는다는 거야? 뭘 그치지 않겠다는 뜻이야? 학문 수양. 그렇지. 이거 미리 공부 안 하면 시험 나오면 모릅니다. 우리도 학문 수양을 그치지 않아야 만고상청하겠다. 학문을 늘 언제나 푸르고 살아가겠다는 것이니까 학문 수양에 전진하겠다는 뜻이야. 그 다음 12곡 갑니다. 우구도 알고 어리석은 사람도 알고 어리석은 사람도 학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안이 쉽겠느냐. 성인도 똑똑한 사람도 다 못하니 그 안이 어려운 거야. 학문이라고 하는 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다라는 거지. 쉽거나 어렵거나 간에 학문을 하면서 늙는 줄을 모르겠다 하면서 학문의 깊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이. 자, 그 다음 갑니다. 181페이지. 사실 이거 한 작품 하는데 거의 한 4, 50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내가 천천히 말하면 너네 졸려가지고 또 딴 생각하니까 빨리빨리 좀 봅시다. 5가 우리 목표한 데까지는 지금 한 자, 파이팅 할게.
자, 5가 이건 뭐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지. 5명의 친구들이지. 5명의 친구들이 누구냐? 내 벗이 몇 명이냐니 수석, 송죽, 달이다. 수석, 송죽이랑 물, 가위, 소나무, 대나무, 달이다. 그 더욱 반갑구나. 또는 이 5번께 또 더해 뭐 하겠느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친구들을 소개하는 거야. 먼저 물부터 소개합니다. 구름 세모, 바람 세모. 구름빛이 좋다 하나, 깨끗하고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구름은 너무 잘 바뀌어. 바람 소리 맑다는 그칠 적이 많다. 바람도 잘 바뀌어. 그러니까 구름과 바람은 둘 다 잘 바뀌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변적이지. 좋고도 그칠 데가 없는 것은 물밖에 없다. 물은 불변성이지. 그 다음 갑니다. 꽃 세모, 풀 세모.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쉽게 지고 풀은 어찌해서 푸르는 듯 누렇게 되느냐. 아마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위밖에 없다. 바위 동그라미. 바위의 불변성. 그 다음 갑니다.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이 진다. 그러니까 꽃 세모, 잎 세모. 자주 바뀐다. 근데 소라, 소나무야, 소 동그라미? 넌 어찌해서 눈소리를 모르니? 눈소리 세모? 실험과 고난을 모르니? 구천에 깊은 땅속에 뿌리가 깊은 줄을 그곳으로 알겠구나. 소나무의 지조와 설계. 그 다음 갑니다. 대나무가 차례지.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 대나무가 굉장히 곧잖아. 곧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디 비어있느냐. 대나무가 속이 비어있지. 40.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푸르니 그것을 좋아한다. 지조와 설계가 있다. 그 다음에 달만 남았지. 오른쪽으로 가서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 온 세상을 다 비추니 밤중에 광명한 것이 너만한 예가 또 있겠느냐. 달을 보고 너라고 있으니까 의인덕이지. 달은 보고도 말을 하지 않니 과묵하니 내 친구가 되겠다. 됐습니까? 자, 넘깁시다. 184페이지 갑니다. 이연보의 어부단가입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봅시다. 이 중에 씨름이라고 하는 건 근심 걱정이 없으니 이것이 어부의 생애다. 이런 편주 계속 나오지. 한 척의 조그만 배를 만경파 넓은 바다 위에 끼워두고 인간 세상을 다 잊었으니 인세 세모 속세를 다 잊었으니 날 가는 줄 알겠느냐. 세월을 가는 줄 알겠느냐. 거의 고전 작품들의 주제 비슷하지, 그치? 그 다음 갑니다. 천신녹수 동그라미, 만첩청산 동그라미. 천신녹수랑 만첩청산은 둘 다 자연이지. 천신녹수는 깊고 푸른 물. 만첩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겹겹이 둘러싸인 푸른 산.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십장홍진. 홍진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거라고 했지. 십장홍진 세모. 어지러운 세상을 가려준다는 거야. 얼마나 가려주느냐. 강호의 월백하니 자연의 달이 비추니 더 무심하다. 무심이란 말은 걱정 근심이 없다. 그 다음 갑니다. 청하라고 하는 것은 푸른 연잎이야. 푸른 연잎에 밥을 싸고 녹류라고 하는 것은 푸른 버들이야. 거기에 고기를 깨어서 노정 화총에 갈대와 억새뿔이 가득한 곳에 배를 메어다 두고 일반 청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주는 참된 의미를 어느 분이 알겠느냐. 자연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이 적구나. 그 다음 사수 갑니다. 산두라고 하는 건 산봉우리 한운 한다로운 구름이 있고 수중 물 위에는 갈매기 백구가 날고 있다. 갈매기가 날고 있다. 무심코 다정한 것이 욕심 없이 다정한 것이 이 두 가지구나. 즉 구름이랑 갈매기다. 일생에 씨름을 잊고 너를 따라서 더불어 놀고 싶다. 자연과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니까 물의 액체가 주제가 되겠지. 그 다음 마지막. 장안을 돌아보니 북걸이 천리다. 북걸 임금 계시는 곳이 천리다. 거리가 있다. 어디에 누워있는데 내가 지금 고깃배에 누워있는데 내가 임금을 잊은 적이 있겠느냐. 두어라.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제세여 나라를 구할 어진 인물이 없겠느냐. 아직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몇 개 남았냐? 3개 남았지?
자, 186페이지 갑니다. 오륜가입니다. 오륜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지켜야 될 상강오륜이라고 들어봤지? 그치? 부부간에 지켜야 될 거, 그 다음에 임금과 신하가 지켜야 될 거, 친구가 지켜야 될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1수에 보면 사람마다 이 말씀 좀 들어라. 이 말씀이 아니면 사람이라도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뭘 들어야 되느냐? 그 다음 수에 보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버지는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시는데 부모님이 아니면 내 몸이 없었을 것이다. 이 덕을 갚으려 하니 하늘 끝이 없다.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야. 종과 주인을 누가 만들었느냐? 벌과 개미가 이 뜻을 먼저 한다. 여왕벌이랑 여왕개미한테 충성 다하는 거. 한 마음에 두 뜻이 없이 속이지 맙시다. 임금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집시다. 그 다음 사수는 이거는 이제 부부간에 지켜야 될 거야. 지아비 남편이 밭을 갈라놨는데 밥 건주를 입고 가서 밥상을 들 때 눈썹에 맞춘다. 밥상을 눈썹에 맞춘다는 건 사자성어 오른쪽에 거한잼이 동그라미. 아내가 남편에게 가지는 공손한 태도가 사자성어 거한잼입니다. 친하고도 고마우시니 손님이나 다를까. 남편에 대해서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오수. 형님 잡수신 것을 내가 따라 먹습니다. 잡수신 척. 아우야, 어머님 너 사랑이다. 너는 어머님의 사랑이다. 하나는 아우가 하는 말은 하나는 형이 하는 말이지. 형제가 부러워하면 개돼지다.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늙은이는 부모 같고 어른은 형 같으니 같은데 공동체 않으면 어디가 다를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나이가 많으시거든 절하고야 말 것이다. 우리 어른에 대한 도리지.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넘겨봅시다. 자, 188페이지는 뭐냐면 1, 2, 3수는 다 그 효와 관련된 거야. 효. 그래서 효가 나올 때 이게 나옵니다. 반중 조언감이라고 하는 것은 쟁반 위에 있는 일찍 익은 감을 고아 보인다. 그러니까 어디 갔는데 내가 손님이라고 누가 나한테 감을 대접한 거야. 그건 유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비싼 과일은 아니지만 품어갈 마음도 있겠지만 품어간다 한들 내가 안 먹고 가져간다 한들 반길 사람이 없으니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야. 그것을 서러워한다. 부모님 돌아가시나니 한탄하는 것을 풍수지탄. 자, 나라가 망하고 한탄하는 것을 맥수지탄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 다음 또 효와 관련된 거 봅시다. 왕상이 리어 잉어를 잡고 맹종은 겨울에 죽순을 꺾어서 다 효와 관련된 거야. 검도머리 희도록 노래자. 노래자라는 사람은 70세에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색동옷을 입은 사람이야. 그래서 노래자 옷을 입고 1세의 양지성효 뜻을 빌려 효도를 다하는 것을 증자같이 하겠다. 증자라고 하는 사람은 공자의 제자인데 효정이 지극했던 대표적인 인물. 그 다음 갑니다. 3수. 만균을 늘어내어 길게 노를 꼬아 큰 쇳덩어리를 길게 노를 꼬아 불가능한 상황이지. 구말리 장천에 가는 해를 잡아서 다 불가능한 거지. 북당의 학발상친 늙으신 부모님을 더디 늙게 하고 싶다. 부모님이 빨리 늙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야. 자, 사수는 전체적인 내용과 좀 다르긴 해. 군봉 여러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맵까마귀 화자 자신을 까마귀라고 표현했어. 들어오니 계곡에 쌓인 돌 하나와 같다.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두어라 봉헌도 귀한 봉헌도 비조 날아다니는 새와 같은 유인이 모셔놓는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도 그들과 함께 학문을 하겠다는 거지. 자, 마지막입니다. 190페이지 갑니다. 명경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거울입니다. 명경에 때가 끼면, 먼지가 끼면 값을 주고 닦을 줄을 아이 어른 없이 다 미처 안다. 다 알 것만은 값없이 닦을 수 있는 명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닦는다는 거니까 명덕을 닦을 줄을 모르는구나. 덕을 실천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 그 다음 성의관, 그 다음 팔덕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 가치관과 관련되는 거야. 성의관 돌아들어 팔덕문을 바라보니 크나큰 길이, 즉 자기 수양의 길이 넓고 고든데 어떻게 해서 진일 행인, 하루 종일 행인이
오지도 가지도 않냐는 것이냐. 즉 덕을 실천한 사람이 없느냐. 그 다음 3수 고인산 긴 소나무를 베어서 제세줄 세상을 구할 배를 만들어서 길을 잃은 행인을 다 건네주려고 하였더니 길을 잃었다는 것은 덕을 행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야. 길 잃은 행인 세모. 사공 동그라미 화자 자신이 사공이라고 표현한 거야. 내가 무상하여 능력이 부족해서 모광두에 저물어 가는 강가에 배를 버렸다.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굉장히 많은 작품을 했지. 거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71페이지. 171페이지에 4번 표시. 4번 문제. 그 다음에 넘겨서 175페이지에 3번. 178페이지에 4번. 181페이지 5번. 183페이지에 3번. 185페이지에 4번. 187페이지에 4번. 189페이지에 4번. 191페이지에 3번. 풀고 쉬어. 홈이나 저거 잠깐 중간에 스톱. 네모.